안녕하십니까. Welcome back. 이제 여러분들과 길었던 관계에서 편을 지나 오늘 이제 새로운 챕터, 드디어 13챕터의 특수구문 이어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도치를 열심히 설명할 영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입니다.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구문 독해하는 연습, 우리 사실은 맛배기만 건드렸다고 봐야죠. 구문 독해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저 혼자만 엄청 급하게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었나 봐요. 우리는 어법반이니까 충분히 어법에만 충실해도 되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어법이 어떻게 독해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접목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제 속마음이었던지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좀 빨라졌나 봅니다. 오늘은 아주 여유롭게 특수구문,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정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면 사실은 도치구문에 해당하는 건 어법 문제에 자주는 아니지만요, 등장합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한 13챕터 중후반 정도에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시중 교재들에 보면 도치는 거의 교재에 거의 끝자락에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수험생들이 수학에서 확률 통계를 못하는 이유는 뒷부분에 있기 때문이라고. 마찬가지로 도치구문도 교재에 있어서 거의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예외적인 것들이 소소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해도 필요하고 암기도 필요한 챕터라 도치가 어찌 보면 약간 복잡한데요. 더더군다나 뒤에 챕터에 있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선 도치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도치가 있습니다. 첫째, 말하라고 하면 말할걸요. 우리 수험생들 부정어구가 문자로 나오면 주어동사 도치된다. 들어보셨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배웠던 것도 있습니다. 가정법에서 if가 생략되면 주어동사가 도치된다. 그것만 해도 벌써 2가지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도치구문을 정리할 게 총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부정어구 나오면 도치되는 거 아니야?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도치되는 거 아니야? 가정법에서 if 생략되면 도치되는 거 아니야? 3가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 거고요. 그 3가지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제가 7가지를 정리할 건데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전 빠르게 진행하지 않을 겁니다 했죠. 7가지를 다 못할 겁니다. 한 3-4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먼저 정리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도치를 또 한 번 설명할 겁니다. 도치 플러스 다음 시간에는 뭐 강조용법이라는 것도 설명할 거고요. 강조는 실제 어법 문제에선 또 그렇게 많이 다뤄지지 않습니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솔직히 말하면 13챕터의 특수 구문 자체는 제가 총 5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건데요. 도치만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전 깊숙하게 여러분들 선생님 잘 배우고 싶어야 하면 다 따라가시면 되지만 이쯤 되면 제가 완강이 힘들 수도 있다. 전 굉장히 솔직한 편입니다. 완강을 못할 수도 있다 싶어서 진짜 뽑아서 들으셔야 한다면 도치구문에 해당하는 거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도치구문은 여러분들 교재 245페이지 유니트 82입니다. 유니트 82에도 보면 여러분들 도치구문에 해당하는 거 한 페이지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할 말이 많다고 했죠. 총 7가지로 여러분들을 다 설명시킬 거고 이해시킬 거고 그 7가지가 또 예외가 존재하고 그 7가지 예외에서 우리 수험생들이 잘못 착각한 오류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재 페이지는 한 목록 챕터이지만 유니트이지만 2시간에 걸쳐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오늘 또 도치편 새롭게 배우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늘 말했죠. 앞에 거 잊어버리면 다 필요 없다고요. 자, 우리는 그동안 아주 멋지게 1챕터에서 12챕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이 사실은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드디어 우리 수험생들이 완벽하게 겨울방학에 돌입한 시즌입니다. 더더군다나 2014년 새해가 밝아오는 딱 시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열공의 의지가 지금 막 의지가 붙어서 막 열공하겠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 들어서 더더군다나 게시판에 우리 친구들이 요구하는 사항 혹은 불편한 사항 혹은 선생님한테 감사의 마음 등등도 많아졌고요.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누구나 열심히 하는 시즌이라는 반증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나 열심히 하지 않을 때 5월, 6월 진짜 고산병이 걸려서 좌절하고 힘들 때 그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진짜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시즌이 잘 지나가면
2학기가 되고 2학기가 되면 성적으로 보상받는 시즌이 도래한다 라고 했던 것도 잘 기억하십시오. 더더군다나 요즘 게시판에서 그래머존 종합편 교재가 없어요. 품절이래요. 선생님 덕분인가 봐요. 이런 얘기요. 고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교재를 통해 제가 무슨 수입이 발생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책이 있어야 해요? 라는 질문이요. 책이 있으나 없으나 EBS 저든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바꿔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요 단고나 노트도 만들어주시고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시니까 선생님 그냥 교재 강의만 잘 보면 책은 없어도 되잖아요. 라는 그 말씀은 되게 감사한 말씀입니다. 제가 그만큼 잘 가르치고 멋들어지게 가르치고 있나 보죠. 그러면 다시 반문한다면 여러분 전쟁터에 멋들어진 장군이 있습니다. 다 진도지휘할 거고 어떻게 대처를 하라 모든 작전 지시도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총 안 갖고 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전 그걸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하거든요. 햄버거 하나 안 사 먹으면 사실 수 있는 교재입니다. 교재는 저는 대부분들 요약 강의에서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도록 순서를 뒤바꿀 때도 있고 해서 설명하고 우리가 만드는 노트가 절대적인 단권화 노트에 요약 노트가 될 거긴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서술형으로 문제를 본다면 교재는 있으셔야죠. 그게 제 주의입니다. 뭐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우리 1강부터 12챕터까지 와셨던 관계사 중에 우리 간략하게 랜덤으로 복습합시다. 저번 시간에 Not so much A as B 기억납니까? 그 제가 조동사 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관용어 구다했어요. May as well as A as B. B라기보단 A가 낫다. 근데 그걸 완전 뒤바뀌어서 그러니까 B라기보단 A가 낫다. 근데 Not so much A as B는 A라기보단 B다. 완전 바뀌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단거나 노트를 보면 얘들아 Not so much A as B가 떨어져 있으면 A라기보단 B다거든. 근데 Not so much as가 붙어 있을 때도 있어. Not so much as가 붙어 있을 땐 뭐뭐 좋지 않다라는 뜻이란다. 야 생각해봐. 그게 어법 문제에 나오겠니? 그건 구문 독해할 때 해석할 때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건 좀 정리해뒀으면 좋겠다 했던 것도 아마 조동사 요약 노트에 우리의 단거나 노트에 적혀 있을 겁니다. 복습 철저히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법이 복잡하진 않은데 양이 많은 것 같죠? 아니요. 근데 또 다 정리하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알면 다 보입니다. 몰라서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버벅 되는 거죠. 아우 내가 우리 수험생들 중에 질문 중에 또 하나 싫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그동안 어법은요 좀 배워가지고요.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거든요. 근데 내가 어법 공부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법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그중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충 알 것 같은데 대충은 없습니다. 제가 세상에 말했죠. 알 거면 정확하게 알아야죠. 남들 다 틀릴 때 찾아가야죠. 그리고 그 어법이 독해로 승화시키게 되려면 그러니까 어설프게 공부하려고 하는 건 하지 마시라고요. 적어도 제가 그 대신 강약은 맞추잖아요. 얘들아 이건 진짜 중요해. 진짜 많이 나와. 에이, 상대적으로 이건 됐어. 전치사구문 야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 야 특수구문 중에 도치 빼고 넘어가고 싶으면 넘어가. 솔직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것만이라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관계사 7가지 판별법 랜덤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복합관계 대명사. 그럼 뭐 선행사 있고 완전 없고 불완전 이런 거 해줘야죠. 복합관계 대명사. 생김은 관계사에 에버자 붙은 거. Whatever, whoever, whichever. 해석은 뭐뭐든지 간에. 복합이라는 뜻이 선행사라고 했으니까 앞엔 선행사가 없어야죠. 관계 대명사자가 붙었으니까 뒤에는 불완전해야죠. 따라서 복합관계 대명사는 선행사 없고 불완전. 복합관계 부사? 복합자가 붙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지. 관계 부사가 빠져 있겠네. 부사는 문장에 없어도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완전한 문장. 선행사 없고 완전. 이게 복합관계 부사의 판별법이겠네요. 우리 수험생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했던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 있었냐면 얘들아 제발 부탁인데 선행사만 보고 답 찾으려고 하지 마. 선행사 없다고 와시라고 하는 순간 너 나한테 혼날 수도 있어. 대절일 수도 있어. 야 선행사 앞에 reason 이유 있다고 why라고 하지 마. 뒤에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어. 했으니까요. 선행사의 유무의 판별도 중요하지만 뒤에 완전, 불완전, 문장에 해당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셨으면 아마 관계사는 안 틀린 겁니다.
분사가 조금 더 버벅거릴 수는 있지만요. 완벽하게 정리하시고 오늘 본격적인 학습 목표부터 알아볼게요. 학습 목표는 말씀드렸던 특수 구문 중에 특수 구문 우리가 뭐 배울 거냐면 도치도 배울 거고요. 강조도 배울 거고요. 생략도 배울 거고요. 뭐 무생물 주어. 여러분들 교재로는 아마 시중 교재는 물주 구문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냥 원래대로가 아니라 특수한 구문들을 배우는 게 특수 구문인데 특별한 건 없고 오늘 이 시간 도치 구문 할 겁니다. 이제부터 뭐 할 거냐면 여러분들 오랜만이네요. 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또 교재도 내려놓으시고요. 교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트 82, 245페이지고요. 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중하는 시간 갖고 펜 내려놓으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도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치는 제가 앞으로 총 7가지의 경우의 수를 나눠서 설명할 건데요. 오늘 이 시간은 한 4가지요. 그중에 4가지 중에 사실은 나머지 1가지는 사실 별로 많이 등장하진 않는 자, 칠판 보시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요. 우리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부정어구가 문ጥ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우리 예전에 no sooner than 이라고 하는 구문도, 그러니까 뭐 구문, 관용어구 구문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죠. no sooner than 배운 적 있죠? 이건 접속사 편에서도 사실은 배웠었고 no sooner than 뭐뭐 하자마자 시간 조건 부사절 하면서도 사실은 배운 적도 있고요. 뭐 시간 조건 부사절이 아니고 as soon as랑 똑같은 뜻이다. 뭐뭐 하자마자. 근데 부정어구가 문ጥ로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는 도치돼야 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no sooner than이 어법 문제 등장하면 제가 아마 2가지 경우의 수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도치 문제일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제 문제일 거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답니다. 물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얘기입니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긴 하지만 정확한 시제를 따지면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그걸 발견했대. 그러면 들어온 게 먼저예요? 발견한 게 먼저예요? 들어온 게 먼저네요. 발견했다는 she found it 과거 시제를 썼어요. 그러면 그녀가 들어왔다는 건 한 시제 앞선 시제여야죠. 따라서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 대과거 쓰면 되겠네. 대과거 시제면 had pp 쓰면 되겠네. 따라서 이 문장은 she had came, had pp를 써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시제 문제로도 등장하지만 얘가 부정어구로 문ጥ로 나갔잖아요. 부정어구가 문ጥ로 등장하면 주어 동사는 도치된다 했으니까 had she come, then she found it 하셔야죠.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그것을 발견했다라고. 부정어구가 문ጥ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의 부정어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알고 있는 뭐 hardly 거의 뭐뭐하지 않다. scarcely 거의 희박하게 뭐뭐하지 않다. 부정어구가 문ጥ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이건 알고 있어야죠. 도치를 설명하기 전에 또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 진짜 초급의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자자자자. 무조건 다 도치되느냐? 그걸 좀 설명하게 해요. You are a teacher. 너는 선생이다. 너 선생이니? 이거 의문문 만들어 보세요. 저 선생님 왜 저런 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유치하게. 그러지 마시고요. 도치 문제 때문에 하는 거니까 Are you a teacher? 이렇게 가죠. 맞아요? 오케이. You will be a teacher. 너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너 앞으로 선생님 될 거니? 도치하죠. Will you be a teacher? 이러면 되죠. 오케이. You love me. 너 나 사랑한다.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어 보세요. Love you me 아니잖아요. Do you love me? 이렇게 하는 거죠. 자, do you love me? 그러면 you loved me. 이걸 의문문으로 만드세요. 내가 왜 지금 고3 수험생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야 되나. 근데 생각보다 우리 수험생들이 도치에서 오류를 많이 내더라고요. 자, 그러면 you loved me. 넌 나를 사랑했다. 너 나 사랑한 적은 있니? 의문문으로 만드세요. 과거니까 did.
앞으로 과거인 거 시제 확인했으니까 얘는 원형으로 나가야죠. Did you love me? 이렇게요. 이거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치할 때 무조건 주어 동사를 다 도치하느냐. 네. 비동사, 조동사 이런 건 주어 동사가 도치된다면 지네끼리 도치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근데 일반 동사, love 이런 거 아이 뭐 비동사, 조동사를 제외한 건 일반 동사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그 일반 동사라면 일반 동사가 앞으로 주어 동사로 you love me 이걸 love you me라고 도치되는 게 아니고 일반 동사인 do, 그러니까 대동사인 do가 일반적으로 대신한다. 시제까지도 얘가 확인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신 거 맞죠? 오케이. 그럼 다시 옵니다. 자,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오면 선생님, 그럼 얘는 일반 동사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가 나가는 게 아니라 did, 뭐, she, have, come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자, 나갈 때 여기다 써야겠다. 비동사, 조동사, 시제를 나타내는 have pp, has pp 이런 거 있잖니? 그러면 주어 동사를 도치할 땐 얘네끼리 그냥 동사 아까 도치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가 그냥 붙었다. 그러면 주어랑 일반 동사를 도치하는 게 아니고 앞에 두 동사라고 하는 걸 따로 붙여서 어쨌든 도치는 도치잖아. 동사 주어니까 이렇게 바꿔놓는 게 도치의 기본 형식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도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을 갖추지 않고 주어랑 동사랑 돌려. 그래서 도치한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조동사, 비동사, 시제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그냥 지들끼리 도치하지만 일반 동사라면 두 동사가 대신한다.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요. 시제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얜 그냥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가 들어와자마자 발견했다니까 들어온 게 원서니까 한 시제 앞선 had pp를 써야 되고 도치니까 had she come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여기까지는 괜찮죠? 오케이. 자, 첫 번째, 부정어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는 도치된다 라고 하는 건 우리 수험생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갑니다.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여러분 뭐 there이 물론 거기에 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there is나 there are로 시작하면 우리 뭐라고 해석해요? 거기에 라고 해석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뭐가 있다 라고 해석하죠. 그치? 뭐뭐가 있다. 원래는 An apple is there 이런 문장이었을 겁니다. 근데 there 부사가 됐던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또 어법 문제 중에 뭐 유도부사 이렇게도 들어본 적 있을 거고요. 부사가 문자로 나갔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돼야죠. 그러니까 there is 또는 are an apple 제가 왜 이렇게 써놨냐면 우리 이제 앞으로 또 14챕터 가면 여러분들과 일치를 배웁니다. 주어 동사 일치 불일치. 그러면 is 쓸래 are 쓸래 수일치를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그냥 항상 there is냐 there are냐 뭐뭐가 있다라고만 배웠지 수일치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하시면 도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수일치 도치를 시키는 거니까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is를 쓰는 게 당연하겠죠. 선생님, 비동사 대표적인 이 형식 동사라면서요. 얘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줘. 어떻게 된 거예요? 이 형식도 가능하죠. 사과가 있다 없다 존재의 이유니까요.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런 것처럼 부사가 문자로 나가서 주어 동사 도치했고요. 얘 비동사니까 지가 그냥 앞으로 튀어나간 거. 자, 그럼 다음 문장입니다. A teacher comes here. 선생님 오신다.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 오신다 하려고 해요. 부사를 문자로 보내볼게요. 부사를 문자로 갑니다. Here. 그러면 부사가 문자로 나가니까 주어 동사 도치해야 합니다. 주어 동사 도치해야 되는데 일반 동사 같습니다. 일반 동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이제 또 3인칭 단수 S 붙었으니까 does 그 다음에 주어 쓰고 a teacher come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장을 쓴 거예요. come은요 이상하게 come 동사는 자기가 앞으로 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왕래 발착 동사 중에 사실은 자동사 중에 몇몇 동사들은 비동사 마냥 자기가 주어 동사 도치가 그냥 될 때가 있거든요. come도 사실은 일반 동사긴 한데 비동사 마냥 지가 그냥 도치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다면 멋지게 생각은 한 건데 A teacher comes here.
그냥 비동사처럼요. 주어 동사를 그냥 도치하는 게 come 동사는 맞다. 부사가 문자로 나가서 주어 동사 도치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밑에 제가 CF라고 써놨습니다. 비교해보라고. 여러분들 우리 회화할 때요. 돈 여기 있어요. 뭐 잔돈 여기 있어요. 할 때 쓰는 회화 표현이 뭐가 있어요? Here you are. Here it is. 그게 지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썼어요. Here you are. Here it is.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며. 얘도 부사 나가가지고 주어 동사 도치했죠. 얘도 지금 here 부사가 문자로 나가서 주어 동사 도치됐죠. 그럼 얘도 부사가 문자로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또 더더군다나 비동사면 그냥 바뀌면 되는데 here are you 이렇게 안 쓰고 왜 here you are, here it is 이렇게 쓸까요? 우리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Here you are, here it is. 그래서 생각보다 도치는 이상하게 우리 수험생들이 뒷부분에 있어서 틀리기도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아서 잘 틀리기도 하는 챕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here you are, here it is 같은 경우 부사가 문자로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쓸게요. 부사가 문자에 있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라는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 오신다 할 때 here comes a teacher 이렇게 붙였죠. 근데 만약에 이 teacher를 she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볼게요. 만약에 she comes here, she comes here 이러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here 주어 동사 바꿔서 comes she가 아니고요. 대명사 주어니까 here she comes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요. 다시 첫 번째 도치 7가지 중에 오늘은 4가지만 배운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 어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일반적이다. 근데 그중에 노순을 된 구문이 가장 많이 등장하니까 선생님이 이 예문을 하나 쓴 거고요. 두 번째, 부사가 문자로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그건 애기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 근데 그중에 come 동사는 이게 비동사, 조동사도 아니지만 지가 그냥 바로 도치될 때가 있다. 두 동사를 대신 쓰지 않고. 그래서 teacher, here comes a teacher 이렇게 쓰는데 그중에 부사가 문자에 나갔지만 지금 여기 보세요. 대명사가 아니잖아요. 사과라는 대명사 몰라? I, you, he, she, we 이런 거 대명사. 그러니까 주어가 그냥 명사니까 도치했죠. teacher 명사니까 도치했죠. you 2인칭 대명사. it 3인칭 대명사.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면 도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칙이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화할 때 here you are, here it is 라고 도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사가 문자에 있지만 대명사 주어기 때문에 도치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예전에 어법 문제 등장한 적 있어. Here you are 쓸래? Here are you 쓸래? 근데 그건 애기들이 원래 회화처럼 Here you are, here it is 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맞췄지. 원래 출제자의 의도 방향은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물었던 출제 포커스였죠.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럼 세 번째 옵니다. only가 문두에 있을 경우. 사실은 only가 아무 때나 도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only가 여러분들 품사로 치면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부사도 될 수 있거든요. 한 단어가 선생님 그렇게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도 여러분들은 뭐 한 동사인데 자동사도 될 수 있고 타동사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처럼 뭐 노래 중에 only you 미안 그러면 only you 명사 수식하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형용사가 되겠지. 근데 only도 역시 부사일 때 말하자면 부사일 때 혹은 only가 부정적인 어구로 좀 많이 쓰일 때 그럴 때 only가 문두에 있을 경우는 주어 동사가 또 도치됩니다. 자, 제가 이 예문을 썼는데요. 이게 예전에 독해 지문에서 수능 6월 뭐요? 9월? 하여튼 모평인지 하여튼 수능인지에서 등장했던 독해 지문인데 우리 수험생들이 진짜 독해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치불일치 문제였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야, 일치불일치는 본문하고 내용상 일치하는지 일치 안 하는지 찾아야 되는데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못 찾았지. Only in my school did one find good teachers. 자, 우리 수험생들처럼 해석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단문입니다. 단지 나의 학교 안에서 한다, 하나를 했다, 하나를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 이게 무슨 말이야?
단지 우리 학교에서만 하나를 했는데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에이, 됐어. 대충 해석하고 막. 대충 할 거면 제가 늘 언제나 그랬죠. 하지 말라고. 이게 뭔가 항상 뭔가가 해석이 안 되고 항상 뭔가가 불안하다면 제가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잖아요. 자, 동사 did도 있고 find도 있습니다. 허허. 한 문장인데 본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동사가 두 개라는 건 이상한 겁니다. 그래, 묶을 수 있는 만큼 묶어볼게요. 부사 묶고 전치사 묶고 did 못 묶네. find 못 묶네. 그러면 동사가 두 개인가? 그럴 수가 없는데 아, 맞다. 선생님이 언니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는 됐지. 아, 맞다. find는 일반 동사니까 지가 도치를 못한 거구나. 두 동사를 대신했구나. 제가 원래 원문으로 써볼게요. 그러니까 도치되기 전 문장이야. 도치되기 전 문장으로 쓰면 기가 막히게 해석될걸요. When found good teachers only in my school. 원을 또 하나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은 뭘까? 부정대명사. 몇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부정이 아니다의 부정이 아니라 정할 수 없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원이 나오면 그냥 우리, 그냥 뭐 여러,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는 본동사 얘 하나 발견했다. 좋은 선생님들을 단지 내 학교에서만. 우리 학생들은 우리 학교에서만 그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이걸 제가 도치로 만들어 볼까요? 다시. 그러면 도치, 아까 문장 싹 지워볼게요. 도치로 만들면 언니를 문두로 보내겠습니다. 뭐 전치사 구문 뭐 어차피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주니까 같이 따라갈게요. 여러분 전치사 구문도요. 부사 취급합니다. 문장 성분에 영향을 안 줘서.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이 묻던데 선생님 왜 전치사가 문두로 나갔는데 도치돼요? 이러더라고요. 전치사가 문두로 나간 것 역시 부사가 문두로 나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도치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only in my school 앞으로 나갔어요. 그러면 주어 동사 도치해야 되는 거 맞죠? 도치하려고 하는데 얘가 일반 동사네. 그러면 found one 이렇게 못 쓴다는 소리지. 그러면 대동사인 do를 쓰겠네. 근데 시제가 과거네. 그럼 did. 동사 썼고 그 다음 주어 one.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원형으로 풀어줘야죠. 왜? 얘가 과거 시제라는 걸 벌써 앞으로 나갔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그 의문문 얘기한 거예요. 이쪽으로 와보실래요? You loved me. 이거 의문문 만들어봐.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Did you love me?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 과거 썼으니까 얘 원형으로 써주는 거랑 똑같다고요. 원리가. 다시 Only in my school did 앞에 과거 나갔으니까 얘는 원형 써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good teachers. 그러면 제가 아까 썼던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원래 원형을 써놓지 않고 우리 수험생들한테 결과만 이 문장만 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을 단지 우리 학교에서 했다 하나를 찾는다 좋은 선생님들 이상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럼 항상 의심해 보라니까요. 한 문장에 본동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왜 did가, 왜 find가 동사가 두 개 있지? 언니가 묻들어 나갔구나. 주어 동사 도치했구나. 그러면 얘만 딱 가리면 found로 바꾸면 똑같은 문장 돼요. 사람들은 좋은 선생님들을 단지 우리 학교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only가 문들어 나갔을 경우 지금 제가 세 개 설명한 거예요. 첫째,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둘째, 부사가 문들어 나가면 사실 only도 부사고요. 부사가 문들어 나가면 주어 동사 도치된다. 단 대명사 주어일 땐 도치하지 않는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 이제 only 얘기했고요. 세 번째, 보어 도치입니다. 7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보어 도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왜 굳이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왜 설명하냐고? 아니, 교재에 있는 건 설명해야지. 그리고 그냥 강약을 조정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만 언급해야지. 그러나 얘도 약간의 부사 구문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아주 짧은 문장을 써놨습니다. Important was for memos. 중요한 것은 메모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수일치 문제를 주잖아요. 물론 이렇게 예전에 보어 도치에 해당하는 어법 수일치 문제가 등장한 적이 있어요. 응?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메모다 했으니까 주어가 단순해 was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내가 결론을 써놨기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워즈가 아니겠지 하지만 자, 왜 워즈를 썼니? 물어보면 선생님 얘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고요. 중요한 것은 메모다 했으니까 중요한 거 단수니까 워즈 써야죠. 이런다고요. 내가 묻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가 뭔데? 명사 아니야? 형용사가 무슨 주어 역할을 해. 얘가 주어요. 응? 그 얘가 보어요. 수일치니까 주어랑 갖다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were. 이렇게 나와야죠. 그런데 제 말은 순간 착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어 도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출제 포커스로 보면 수일치 문제로 여러분들을 착각시키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요. 사실 한국말로 하면 이거나 저거나 속칭 독해 개갱입니다. 중요한 건 메모다 하나, 메모는 중요하다 하나, 이렇게나 저렇게나 사실은 해석은 비슷하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어법의 수일치 문제라고 하면 주어가 어떻게 형용사가 와? 도치됐네. 얘가 주어니까 복수니까 were 써야겠다 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럼 메모는 중요하다나 중요한 것은 메모다나 무슨 별로 중요하지 독해 개갱이 해석도 똑같은데 뭐하러 도치하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내 맘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도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건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가서 도치한다. 부정어구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요. 부사가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보어가 도치하는 것도 메모가 중요하다나 중요한 것은 메모다나 독해 개갱인데 난 중요하다를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메모가 진짜 중요하다. 뭐 강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어요. 대화를 할 거라면 큰 소리 내면 됩니다. 메모는 진짜 중요해! 액션을 써도 됩니다. 그러나 이게 서술체, 문체라면 어떻게 강조할 거냐 이거죠. It is that 강조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운다고 한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렇게 도치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걸 문자로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리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그 사실은 보어 도치는 그렇게 시험 문제도 많이 등장하진 않지만 등장한다면 수일치 문제 정도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야. You're right. 너 맞아. 네 말이 맞아. 라고 할 때 you're right 했어요. 이걸 여러분들 얘가 주어, 비동사, 보어. 보어 자리에 상태 나타나고 있으니까 형용사 보어 쓴 거잖아요. 요걸 여러분들 도치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네가 맞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니까 right. 그 다음 주어 동사 도치해야지. 그러면 are, you 이렇게 쓰실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싫다고요. 좀 전에 배웠잖아요.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고요. 아이고 뭘 가르쳐주면 하나만 기억하고 연결을 못하니까. important or mammoth 여기서는 대명사가 없습니다. 매면 명사죠. 근데 you're right. 너 말이 맞아. 너 인칭 대명사잖아요. 너를 만약에 Rose라고 지칭했다. Rose is right. 그러면 right is Rose 이렇게 써야지 돼요. 그러나 대명사 주어죠. 그러면 도치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right you are. 마찬가지로 here you are 이런 것처럼 right you are. 보어도 보어가 문두에 있으면 문두에 있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근데 선생님 언제 어디서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로 쓴 거예요. 뭔 소리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뭐 가정법에서 도치도 배울 거고요. 아직 배우잖아. 야 so do I, neither do I 이런 거 있잖아. 그럼 so do I 할 때도 do I 도치됐는데? 근데 걔도 인칭 대명사인데? 대명사인데 왜 도치하지 않았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이것도 질문할 수 있어요. 선생님 얘 아까 침에 원 부정 대명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대명사면 도치 안 해야 되잖아요. 얘는 왜 했는데요? 이렇게 묻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필기할 때 잘하시라고. 요 챕터 구간 부사가 문두에 있을 때 지금 온일 아니야. 부사가 문두에 있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또 요 구간 보어가 문두로 나갔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제가 파란색으로 쓴 건 예외 법칙이니까 쓴 거예요. 나머지 모든 7가지 도치에서 이게 맞아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부사가 문자로 나갔을 때, 보어가 문자로 나갔을 때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하지 않는다는 7가지 중에 2군데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괜찮습니까? 여기다가 다음 시간에 미리 뭐 배울 건지 잠깐 얘기하면 목적어도 도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보어도 나갔는데 목적어도 나갈 수 있겠지. 선생님 목적어 도치 왜 하는데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 맘이에요. 그냥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어서 도치하는 경우요.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가정법에서 if 생략되면 도치된다도 있고요. 마지막 7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도 그래, so do I, 나도 안 그래, neither do I 같은 도치 구문도 있고요. 근데 또 거기서도 또 예외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도 잘하시고 필기도 잘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교재 좀 잠깐 확인하시겠습니다. 교재 245페이지입니다. 교재 245페이지를 보시면 맨 처음 A, 강조를 위한 도치, 강조하고자 하는 어구가 문자에 있을 때 주어 동사 순서 도치가 일어날 수 있다. 말했잖아, 강조하고 싶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 245페이지 옆에 오른쪽 란 보시면요. 예문 말고요. 오른쪽 란 보시면 부정어구나 혹은 부정의 부사에 의한 도치, 거기다가 표시를 좀 해두십시오. 형광펜. 예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게 뭐였었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어구가 문자에 있을 때 도치된다예요. 됐죠? 그리고 하단 보실래요? only도 의미상 부정어에 가까움으로 문자에 오면 도치가 된다 있죠? 거기도. 그럼 제가 설명했던 only가 문자에 있을 때 도치가 된다 라고 하는 챕터 설명을 한 거고요. 페이지 넘기시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면 뭐가 있냐면 246페이지 상단 또 오른쪽에 뭐 운동의 방향,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사에 의한 도치, 그게 부사가 문자에 있을 때 도치된다. 이걸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한 거고요. 그 교재는 한 줄치기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F번 하단에 보시면 보어에 의한 도치 찾으셨어요? 거기도 형광펜. 그게 요 말이었습니다. 보어에 의한 도치. 근데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C번 있는 부사 도치도 F번 있는 보어 도치도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는 보통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찾으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파란 란으로, 각각 파란 란으로 주어가 대명사면 도치가 안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뭔지 각각 보여드린 거예요. 되셨어요? 그 외에 아직 설명하지 않은 거 말했던 목적어 도치도 있고 가정법 도치도 있고 몇 가지 또 있다고. 그건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할게요. 지금은 뭐 하실 거냐면 여러분들 필기 시간 드릴 거니까 필기부터 하시고 그리고 저랑 엑서사이즈 문제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엑서사이즈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서사이즈는 교재 246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엑서사이즈 1이요.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던 구문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목적어, 뭐 부정어구 이런 거 아직 뭐 가정법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충분히 엑서사이즈를 풀 수 있는 능력은 되니까요. 확인함 작업 한번 해볼게요. Never he visited his hometown again. 그는 다시는 그의 홈타운을 방문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부정어구 never가 문자로 나갔습니다. 주어 동사는 도치해야죠. 도치하려고 했는데 지금 visit가 일반 동사거든요. 그럼 일반 동사는 지가 못 나간다고 했죠. 그럼 두 동사를 대신해야죠. 두 동사를 대신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럼 did로 대신해서 써야죠. 자, never did he visit 원형으로 풀어주시면 never did visit his hometown again 쓰시면 완벽한 도치구문 만들어졌겠네요. 자, 첫 번째는 부정어구가 문자로 나가서 두 번째 there a knock came at the door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건가 봐요. 부사가 문자로 나갔습니다. 주어 동사 도치하셔야죠. 또 주어 동사 도치하려고 했는데 come 동사 일반 동사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동사니까 두가 대신해야 되나? 아니, come 동사는 비동사처럼 자기가 그냥 도치되면 된다 했죠. 그러니까 there came a knock at the door 하시면 되네. 근데 그중에 조심하셔야 될 것도 있었어요. 부사가 문자에 있는데
주어가 대명사면 도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A knock, 노크 소리가 들렸다. 노크는 대명사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명사 I, you, 뭐 she, it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게 아니면 도취해야죠. 3번 I can remember his name. 나는 그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 Neither I can. 부정어구가 문들어 나갔으니까 주어 동사 도취해야죠. 조동사니까 지가 나가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so do I, neither do I, neither can I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On the table was a big box was. 테이블 위엔 큰 박스가 있다. 이 표현인가 봐요. 부정어구도 아니고 부사구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데 on the table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전치사는 부사구 취급해. 왜?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그러면 주어 동사 도취하는 게 맞아 했죠. 비동사니까 지가 알아서 바꾸면 되고요. 그러면 주어하고 동사 일형식 있다 없다 존재 의미 큰 박스가 테이블 위에 있다. On a table was a big box. 주어 동사 도취하면 되겠네요. 이게 기본적인 도취입니다. 보시고 나니까 여러분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진 않는다고요. 단 등장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거예요. 이게 주어가 대명사인데 도취하면 안 되는데 컴동사는 지가 도취해도 되는데 언니가 부정어구나 아니면 부사의 의미가 강조되면 언니가 도취되는 것도 있는데 소소한 잡다한 것들을 묻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말했죠. 빈도수와 상관없이 까짓 거 7가지 정리하면 다 보입니다. 그것까지만 정리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해야 하는 수업 분량을 모두 다 마쳤는데요. 다음 시간 나머지 3개에 해당하는 도치 구문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유니트 83 강조를 시작합니다. 대화라면 제가 말했죠. 큰 소리로 말하면 돼요. 액션을 많이 쓰면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서술할 때 문장 내에서는 어떻게 강조하는지 it is that 강조 구문을 제외하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배울 것보단 항상 배웠던 지나간 52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복습하시고 또 알찬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볼 땐 2014년 새해 여러분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